독일 여대생이 명동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여권과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2주 후 호텔로 소포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지갑이 들어있었고 돈도 여권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한 푼도 안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 게시물은 조회수 1200만, 댓글 8만 개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3주는 매일이 충격이었고 매일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 여대생 소피가 한국에서 겪은 기적 같은 3주간의 기록이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60대 여러분입니다. 제 이름은 소피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24살 대학생이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는데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25, 21을 모두 봤고 그 드라마 속 한국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지만 동시에 의심도 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2024년 8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자. 한국이 정말 드라마처럼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보자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혼자 가는 게 위험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셨지만 한국은 안전하고 제 친구들도 다녀와서 정말 좋았다고 했다고 설득했고 결국 매일 연락하고 조심하라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1일 오후 5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이 엄청나게 컸고 베를린 테겔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20분 만에 통과했는데 베를린에서 왔을 때는 2시간이나 걸렸던 기억이 나서 놀랐고 짐을 찾고 공항철도 매표소로 갔는데 기계가 영어를 지원해서 쉽게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전철에 탔더니 깨끗하고 좌석도 편했으며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어서 정말 놀라웠고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밀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건 베를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표지판을 봤더니 한글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있어서 길을 잃을 수가 없었고 명동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을 때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시끄럽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어서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13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음에도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 8시에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쳤지만 안전해 보였고 특히 할머니, 부모, 아이들이 함께 걷는 3대 가족들이 많았는데 이런 따뜻한 장면은 베를린에선 보기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명동교자라는 한식당을 찾았는데 30명 넘게 줄을 서 있어서 20분을 기다렸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입구에 신발장이 있어서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위생적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니 사진이 있어서 만두와 칼국수를 쉽게 고를 수 있었고 테이블 위에 검은 버튼이 있어서 눌렀더니 직원이 바로 왔는데 웨이터를 손 들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신기했습니다. 음식은 7분 만에 나왔고 만두는 김이 모락모락 나며 뜨거웠는데 한 입 베어 물자 고기와 야채가 가득했고 정말 맛있었으며 칼국수 국물은 시원했고 면발은 쫄깃했는데 더 놀라운 건 김치, 단무지, 무절임 같은 반찬이 공짜로 나왔고 리필도 무료라는 거였습니다. 베를린 식당은 물도 돈을 받는데 여기는 반찬을 공짜로 주다니 계산할 때 만두와 칼국수에서 15,000원이었는데 이건 13유로로 베를린 같으면 30유로는 했을 가격이었고 팁을 주려고 했더니 직원이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갔더니 작은 공간에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음료수, 과자부터 우산과 양말까지 모든 게 다 있었고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 계산대로 갔더니 20대 직원이 영어로 데울까요? 라고 물어서 고개를 끄덕였고 30초 후 뜨거운 김밥을 받았는데 1,500원, 그러니까 1유로 30센트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는데 밤 10시인데도 거리가 환했고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지만 모두 안전해 보였고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베를린에서는 밤 10시에 혼자 나가면 위험한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더니 어때? 안전해? 라고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밤 10시인데 여자들이 혼자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근처를 산책했는데
일요일 아침 8시였지만 거리는 이미 깨끗했고 토요일 밤 그 많던 사람들의 흔적이 전혀 없어서 누가 청소했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새벽마다 청소부들이 거리를 깨끗이 닦는다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본죽이라는 죽 전문점에 갔는데 전복죽을 주문했더니 10분 만에 나왔고 뜨겁고 고소했으며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었는데 8,000원, 그러니까 7유로였고 베를린 같으면 20유로는 했을 겁니다.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갔는데 일요일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한 줄로 서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렸고 전철이 도착하자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서 타는 사람들이 탔는데 베를린처럼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철 안은 조용했고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하인데도 와이파이가 완벽해서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고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더니 일요일 아침인데도 거리가 활기찼고 카페와 식당이 모두 문을 열었는데 베를린은 일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스타벅스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테이블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노트북을 꺼냈고 3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커피 한 잔으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베를린 카페 같으면 1시간 만에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오후에 광장시장으로 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고 유럽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들이 모두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저도 빈대떡을 시켰는데 5,000원으로 4유로였고 저렴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한복집을 발견했는데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번역 앱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할아버지는 요즘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온다. 60년 전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밤낮 일했고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참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한국이 그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이태원으로 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고 도착하니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 외국인 남성이 길에 쓰레기를 버렸고 그러자 70대쯤 돼 보이는 한국 할머니가 다가가서 그 남성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국어를 몰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으로 쓰레기를 주우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자 결국 쓰레기를 주웠고 할머니는 편의점을 가리키셨고 남성은 편의점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 얼어붙었고 70대 할머니가 외국인을 혼내다니 하지만 동시에 감동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5일째, 저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마스크팩을 고르고 있었고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으며 저는 건성 피부에 좋은 제품을 찾아요라고 했더니 직원이 여러 제품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줬고 심지어 샘플까지 줬는데 20분 동안 친절하게 상담해줬습니다. 제품을 사고 나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고 우산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가게 직원이 달려나와 우산을 건넸으며 빌려드릴게요. 내일 돌려주시면 돼요 라고 말했고 저는 놀라서 정말요? 제가 안 돌려주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괜찮아요. 당신은 돌려줄 사람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우산을 돌려주러 갔더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알았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다는 걸, 낯선 외국인도 믿는다는 걸요. 7일째,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는데 전통 한옥들이 아름다웠고 사진을 찍으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 비를 피했고 그때 한 집 대문이 열리더니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우산을 들고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번역 앱으로 괜찮으세요? 할머니 우산인데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번역 앱으로 대답하셨는데 나는 집에 있으면 돼. 너는 길 가야 하잖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어떻게 돌려드려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안 돌려줘도 돼. 다음에 누가 필요하면 그 사람 줘라고 하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고 눈물이 흘렀는데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니 이게 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0일째, 저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가방이 없었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는데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여권과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고 직원에게 물었지만 못 봤다고 했으며 저는 울면서 경찰서로 갔고 독일어와 영어가 섞인 엉망인 말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경찰관이 침착하게 진정하세요. 찾아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은 혹시 누가 맡아뒀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절망적이었는데 베를린에서는 가방을 두고 가면 100% 도난당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고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부모님이 당장 돌아와 위험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경찰이 찾아준대요 라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났고 저는 가방을 찾을 희망을 거의 잃었는데 경찰서에 매일 전화했지만 소식이 없었고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째 되던 날 오후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포가 도착했어요 라고 했고 로비로 내려갔더니 갈색 상자가 있었으며 발신인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제 가방이 들어있었고 가방을 열었더니 지갑이 있었으며 지갑을 열었더니 여권, 현금 80만 원, 카드 모두 그대로 있었고 한 푸도 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프론트 직원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으며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와 가방을 다시 확인했는데 정말 모든 게 그대로였고 심지어 제가 산 화장품 샘플들까지 다 들어있었으며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한글로 쓰여 있어서 번역 앱으로 읽었습니다. 한국 여행 잘하세요. 조심히 다니세요. 마이너스 한국을 사랑하는 시민. 저는 또 울었고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으며 누군가가 제 가방을 주워서 2주 동안 보관하다가 호텔을 찾아서 보내준 겁니다. 돈도 안 가져가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저는 즉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썼습니다. 2주 전 명동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여권과 80만 원이 들어있었다. 절망했다. 하지만 오늘 호텔로 소포가 왔다. 가방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한 푼도 안 빠졌다. 한국은 천국이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니 한국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사랑할 겁니다. 그 게시물은 폭발했고 24시간 만에 조회수 1200만, 댓글 8만 개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진짜 대단하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하다. 이게 선진국이다. 독일 신문들도 제 이야기를 다뤘고 독일 여대생의 한국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으며 부모님도 그 기사를 보고 전화하셨는데 소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명동 거리를 다시 걸었고 3주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으며 이제 이 거리가 낯설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걷고 있었고 직장인들이 퇴근하며 피곤한 얼굴로 걷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평화롭고 안전하고 깨끗한 풍경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요. 광장시장 한복집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밤낮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참았어요. 북촌 한옥마을 할머니가 우산을 건네주시던 모습이 떠올랐고 명동 길거리에서 외국인에게 쓰레기를 줍라고 하시던 할머니가 떠올랐으며 제 가방을 돌려준 익명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이었고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 번역 앱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 최고의 여행지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꼭 다시 올게요. 기사님이 번역 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고 3주 전 처음 왔을 때는 의심 반 기대 반이었지만 지금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니, 드라마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내가 본 21세기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었으며 모두 감동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도 한국 가고 싶다고 했고 교수님도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라고 하셨으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에요. 한류 콘텐츠도 아니에요. 한국의 진짜 비밀은 사람이에요.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대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대요. 그 희생이 지금의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한국을 만든 거예요. 2025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2천만 명 모두가 저처럼 감동했을 거라고, 한국이 특별하다는 걸 느꼈을 거라고요. 대한민국 60대, 70대 여러분. 제가 경험한 모든 감동이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가 전 세계인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24살 소피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만들어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